만당하신 대구 원로 미술가 및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가 낳은 권정호 화백을 축하하기 위해서 권정호 화백이 지금까지 섭렵해 오시고 제작해 오신 예술의 세계에 대해서 그 핵심 키워드를 오늘 말씀을 드림으로써 대구 미술의 한 현대 미술의 문화재로 이제 등극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권 화백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무궁한 권정호 시립미술관이 발전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포커스가 권정호 화백의 예술 세계를 그 핵심 부분을 녹화해보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대구 시립 권정호 미술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어떻게 해서 연루되는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자연주의 미술과 달리 권 화백의 작품 세계는 여러분들이 5층까지 쭉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재와 형상들이 작품 스타일 속에 이렇게 상견이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현대미술에서 난해하고 생각을 곱씹어 보지 않으면 그냥 알기가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작가나 자제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사실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향기나는 미술을 보시다가 오늘 권 화백의 작품 세계를 보면 이것도 미술인가 이래가지고 의문이 가득 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권 화백의 작품 세계는 세계를 관통하는 미술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인성 화백 같은 초기 이쪽 세대의 그 자연 미술하고 용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주시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의문을 오늘 하나의 소재로 가지고 오셨다가 가실 때 그 품어가지고 가시길. 앞으로도 권정호 화백의 미술관을 길이 사랑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주제부터가 소멸과 부재 이렇게 말을 썼거든요. 소멸. 사람이 왜 죽어서 명을 다해가지고 아무리 암석도 자연의 풍화를 견디다가 결국 수백 년이 가면은 암석이 이렇게 모래가 되잖아요. 이렇게. 모든 생명체들도 시간을 따라서 생멸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멸해집니다. 그 소라는 게 이제 사라질 소자거든요. 한문세 되니까 우리 사라질 소, 소멸이라는 멸은 이제 멸할 멸지고 멸도 되지만은 생명이 다한다는 의미에서 다할 멸, 다할 진. 예? 우리 백골이 진토되어 있고 근간에 이렇게 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라져서 모든 하나의 개체라든가 운명이 소멸된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는 더 이상 그 사물이라든가 운명체가 더 이상 묘지에 가보시면 그것만 덩그렇게 있고 흔적만 있지 현존하지 않게 된다고 해서 부재라고 합니다. 부재. 부재란 말을 씁니다. 있지 아니함, absence라고 이렇게 소멸. 영문에서 보시면 dissolution, dissolve 한다는 말 속에는 이렇게 뭐가 이렇게 풀어져 가지고 용해돼서 그것이 더 이상 그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소멸의 뜻으로 이제
서양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끈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조여서 메었는데 그 오리 두 개가 이렇게 쫙 돼 있으면 이것이 잘 매듭 지어진 거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어느 날 칼에 의해서 이렇게 난도질되어서 풀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타래가 이렇게 풀어지듯이 루즌 한다고 그러는데 to be loosen 이렇게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 소멸이라는 말로 서양 고대 언어로서 디솔베레에서 나오는 말인데 풀어져서 이렇게 해체돼 가지고 이렇게 느슨해져서 결국 우리의 세포도 죽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직 탈골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떠나는 것라는 소멸의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는 다시 말하자면은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absent. 우리가 출석할 때는 present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결석이 됐다 그러면 absent 이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소멸과 부재라는 말, 이 용어법은 꼭 서양의 유럽, 영미 쪽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사용되던 말이고, 특히 1970년대부터 1980년대 곡을 상회할 동안에 소멸과 부재라는 말은 많이 이렇게 지구촌에 회자되었는데, 이 대구 땅에서 권정호 화백이 이 문제를 문제시했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겁니다. 이인성 화백은 벌써 우리 해방공간 시절에 조금 옛날 일본 피침 시절에 말이죠. 일본 가서 자연주의 미술을 받아 여기서 토착화 시켰잖아요. 근데 그 후로 이렇다 할 인물이 안 나는데 권화백이 1980년대 초에 프레스에 가서, 저도 그때 가서 권정호 화백을 만나서 지금 거의 친구처럼 뵀습니다만, 대구에서 이런 하나의 화두가 미술의 주제가 됐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현전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 나타낼 현, 앞전, 앞에다가 이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현전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구정 때라든지 보름 때 조상의 명절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 명패를 갖다 놓고 뭔가를 좀 읽고 회고해 보면서 부모님의 옛날에 그 어떤 품으셨던 흔적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또 이것을 하나의 매개체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옛 계셨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모셔다가 이 현재의 이 장소에다가 보여주자, 드리자, 기념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현전이거든요. presence. 거기 영문으로 presence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disillusion and absence.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니까 약간의 흔적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전에 그래픽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사인 같은 형태와 색채, 그리고 노골적으로 조금은 있지만은 인골, 두개골 같은 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간의 그 현재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현존의 방법으로 예술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성화백 이후에 이 땅에 대구에서는 이 현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일생 동안 추구해왔다는 것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미술관은 존재 이유를 아마 상실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랑해 주십사는 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원로님들을 모시고 고려백께서 너무 오래 강의하면 이거 졸립니까? 졸립니까? 잠깐만 말씀을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첫머리에 2페이지에 머리에라고 쓴 말에 근본 대구 사립 권정우미술관의 개관은 권정우 화백의 창작 생애를 되돌아보고 그가 대구의 미술관의 발전을 앞당기고자 제가 앉아도 되겠습니까? 혼신을 다했던 면면들을 족적별로 아카이브하고 수집한다고 합니다. 아카이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리서치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익스비션 전시를 하고 그리고 에듀케이션 하고 오늘 저희가 이게 교육 요 자식이 전시도 하고 연구하고 요것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예사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상업미술관 상업화랑처럼 전시만 하고 작품 팔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미술관은 작품 파면 큰일 나거든요. 발각되면은. 그래서 대구 미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서는 오로지 수집하고 연구하고 전시하고 시민을 교육하는 그래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 이외에는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한 우리나라 미술관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는 대구 7구에 태어나 계명대와 동대학원 그리고 뉴욕 프렛 대학원을 수학하는 동안에 한국의 근대미술과 서구 모더니즘을 접목을 시켜서 자신의 예술 세계와 대구 미술의 유상을 확립하기 위해 생애에 걸쳐서 집념을 쏟아왔다. 권화백은 이 일환으로 그간 프렛의 히긴스홀과 같이 있는 뉴욕의 갤러리 코리아를 시발로 도쿄, 상하이를 거쳐 서울과 대구에 이르는 전시의 족적을 전개해왔다. 요 다음 단락은 연역을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서술을 했으므로 여러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페이지에 가운데 단에 이분이 무엇을 추구해왔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 주제어를 이제 키워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전시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은 이러한 사례들은 시기별로 본 것들이지만은 그의 생애를 관리하고 있는 전멸점과 선, 두개골, 스피커 이런 소재 주제들의 배후에서 표면으로 그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실마리를 드러내는 주제의 품목들이 무엇인지 함의하는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권화백의 추구하는 예술의 키워드를 언급했으면 합니다. 이른바 두개골로 상징되는 죽음 내지는 소멸의 시선은 그 핵심이라 할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과 소멸이란 사실 부재를 일컫는 또 다른 일입니다.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소멸되어서 그 부재를 또 다른 일컫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글의 전면에 부각시켰지만은 그의 예술 생애는 정확히 말해 부재의 그 눈초리 시선을 통해서 본 소멸. 다시 말해서 부재에 붙이는 시적 양식입니다. 문학에서 시에 붙여서 쓰는 말을 부라고 합니다. 시적 형식이라고 잘라 말할 수가 있다. 이 글의 표제를 삼은 소멸과 부재는 그래서 그의 예술과 생애를 정해질 주제의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권정화백과 관련해서 그가 추구해온 소멸과 부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온 개인사와 사회사를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전기의 평면 작품은 물론이지만 중간기의 설치물, 나아가서는 후기의 영상 작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전멸하는 섬, 전멸하는 점. 선을 그때 평면이 점점 강해졌다가 약간 희미해지는 거예요. 전멸한다 그러잖아요. 전멸하는 점과 선들, 나아가 두개골은 그 자신의 개인사와 사회사와 관련한 배후의 동인을 수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사회사와 개인사에 있었던 트라우마의 이야기, 개인사를 말하기 전에 사회사를 먼저 언급하자. 그의 생애에 관련한 사회사적 사건들로는 제3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군부통치시대, 1980년 광주 사태, 산업사회화와 물질사회화를 계기로 시작된 정치적 가치의 절하, 도덕적 해이,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 사건들을 우선 꼽을 수가 있다. 그의 평면 작품과 영상 작품에서 상징체로 잘 등장하고 있는 이 전멸점들과 얼룩들은 단순한 기하학적 단위치가 아니라 이러한 재반 사건들에서 연유한 실존적인 절망, 이를테면 인간이란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존재요, 한낱 전멸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절절히 시사한다. 전멸체의 대극점에 자리하는 건 그가 전기부터 줄곧 등장시켜온 특히 인간의 두개골이다. 전멸체가 너무도 가벼운 인간 존재를 시사하는 미소단이라면 두개골은 죽음의 트라우마를 상징한다. 20세기 초반에 이제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살았던 정신분석학자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트라우마를 썼을 때 주의를 시켰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서 그 양반의 말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질이 다 커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 죽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되게 10대에 부모한테, 친구한테 죄받겠다든지 그래가지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때 그것이 8살의 상처가 80살까지 간다는 옛날에 부모님 말씀 같은, 그럴 때 한해서 트라우마를 써달라고 그래 부탁을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아프다 그래가지고 트라우마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트라우마를 상징한다. 그는 이처럼 미소단이 미소단이와 죽음의 실상을 상징으로 택한 건 전적으로 그 자신의 개인사적 트라우마에 의한 것을 볼 수 있다. 권화백에 의하면 그가 중고교 시절 선친이 경영하던 병원은 교통사고로 항상 피와 죽음, 생과 사를 오가는 사람들로 넘쳤다고 한다. 가업을 얻으려고 의대를 지망했던 친형이 안방에 가져다 놓은 두개골은 그가 어린 시절 감당하기 어려운 품목이 아닐 수 없었으리라. 어린 시절 지울 수 없는, 그래서 그의 삶에 전 맥락을 관리하는 이 심적 트라우마의 상징이 여기서 유래했고, 실존의 저 너머를 찾아 나서는
이유가 이루어서 시작이 되었다. 항상 그 너머의 세계, 요컨대 부재의 세계를 응시하는 시선이 일찍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나 소멸의 상징인 전멸점이나 또 이와 대척점에서 자리한 것도 이와 연장선상에서 했다. 또 스피커, 디스크, 그 밖에 많은 이미지 소재들은 이런 사실에서 보아서 지금은 없는 부재의 세계와 현존의 세계를 잇는 하나의 매개였다. 그런 이것들을 빌려서 부재의 세계를 말을 했던 게 틀림없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사진과 영상물에 빈번히 접했던 것도 부재의 시설을 배가시킨 요인이었다. 그 당시에 그 월남전에서 죽어간 많은 희생자들의 그 사진, 영상 이런 걸 보면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사라져간 그 영혼들을 자꾸 이렇게 반추해 봤던 것도 부재의 사실에 배가시킨 요인이었다. 이 시절 그가 본 이미지들과 영상들은 인간의 것이면 인간의 이면 세계를 그의 의식에 각인시키기에 충분했던 것들이었다. 1990년대 월남전의 잔혹상의 대명사격인 킬링 필드를 고발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토나 유사한 사건을 다룬 만화에 주목한 건 하나의 단적 예가 될 것이다. 이는 인간의 잔혹사에 대한 그의 상상 공간의 대응이 그의 의식의 하나의 기전 메커니즘으로 자리하는 데 이뤘음을 실증합니다. 그의 부재의 시선에서 드러나는 사회사적 트라우마는 그의 예술을 일상과는 다른 부재의 사물을 빌려 지금은 없으니까 nothing의 세계로 예술을 끌고 가는 견인한 동기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가 사물을 무의 시선으로 보는 건 어느덧 그의 의식 안에 그 자신의 커텍시스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땡기고 배척하고 하는 것을 커텍시스라고, 이것도 프로이드의 용어입니다. 즉 성향이 하나로 안착되었던 건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앞서 예시한 작품들은 물론 모든 것은 하나, 선으로부터가 작품 명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재를 향한 시선에는 일상의 사물들이란 일체가 하나라. 모든 게 everything is one. 모든 건 하나야. 다 죽으면 똑같은 거잖아. 라는 인식이 자리하면서 이렇다. 이는 비유컨대 우리 프랑스의 현대작가 장 듀뷔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 세대로서 현장에서 목격한 참상이 트라우마와 커텍시스로 작동함으로써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제 다름 아니라는 것. 이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지만 듀페의 부재의 시선 또한 사람들을 보면서 한다? 석탄의 검정 부스러기에 진배 없다는 것? 만물이란 모두 이처럼 산산조각난 파편의 다름 아니라는 이른바 전부가 하나라는 것. Everything as one. 전일의 시선이 그의 예술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이라는 건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장 듀페는 이걸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위대한 전후의 프랑스 미술가, 유럽 미술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징그럽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볼테기 때리면 머리 끄들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과 예술은 언제나 이렇게 조응되고 있거든요. 권정호 화백의 상상 공간은 그가 비록 전후 세대이긴 하지만 저희같이 이렇게 전후 세대거든요. 45년, 50년 이후에 태어난 전후 세대이긴 하지만 그의 특유의 개인사와 사회사가 후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일찍이 전쟁 세대가 겪었던
그것과 유사한 트라우마를 무의식에 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틀림없다. 전후대에 속하는 독일의 작가 안젤린 키프가 45년 전에 권하백이 44년이거든요. 꼭 거기서요. 키프가 역시 그랬던 것처럼 권정호의 그 전멸하는 점과 선, 색채 모두가 여기서 연했던 걸 이해해야 한다. 1980년대 뉴욕 유학 시절에서 있었던 이걸 심표현주라고 합니다. 심표현주의 발언은 일찍이 그에게 하나의 예감을 불러넣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장 듀페와 안젤린 키프가 걸었던 이 방향과 유사하게 권정호 화백 또한 특정 사물에 대해서 그 특유의 싫고 좋고 하는 컨텍스트가 작동해요.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골 그랬다 가지고 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리젝트 해버리시면 어디 가서 사랑받겠어요 요새. 그저 듀페도 그랬는데 키퍼도 그랬고 그거 다 그 전쟁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죽으면 다 석탄 나부대기가 다를 거 없구나. Everything o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이거. 그가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점을 실토했던 건 단순히 이들의 방향의 수용을 넘어서 그 자신 실존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운명이었다 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생략하시고요. 결어를 읽겠습니다. 결어. 소멸과 부지라는 말, 그 주제어를 놓고 우리 한번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아, 우리 대구에도 안젤린 키퍼도 있고, 예? 장 듀페도 있구나. 그 이상의 작가도 있구나. 여러분, 그 경매에서 늘 고가로 팔리는 우리 저기 데미안 허스트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거는 6월에다가 여러 가지 팝적인 컬러링을 막 넣고 야단 법석을 따라가지고 열어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인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하백은 있는 그대로의 인골은 놓지만 그 야단스럽게 뭐 테이프 붙이고 이렇게 컬러링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소재로서의 이 절망적인 하나의 그 소재들을 시혹할 뿐입니다. 이상의 해석은 그가 등장시키고 있는 소재들이 사회사와 개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되게 구상적인 거잖아요. 인골이라는 게 구상적인 거잖아요. 디스크라든지 이렇게 전멸하는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현실 세계 비극을 있는 그대로 구상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 역시 부재의 사물들, 이를테면 지하철 3사로 희생된 영혼들, 월남의 킬링필드에서 사라져간 희생자들, 나아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일체의 것들을 위한 추모의 재래를 위한 정황을 함의하는 걸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한때 부처를 등장시킨 것도 지금은 부재하는 것들의 열반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나아가 촛불은 물론 동물, 심지어 일상용품들은 저 일체가 차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요컨대 지금은 부재의 것들이자 뭐를 소환하기 위해서 한 재래의 메신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술을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궁극적으로는 삶의 경계를 둘러싸고 있는 무의 세계를 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의 소멸과 부재의 세계는 무의 세계를 예술의 이름으로 현존시키고자 하였음을 시사합니다. 프랑스의 후기 미술의 평론가로 장 리오타르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 각주 일을 한 번 더 차근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각주 1에서 내려가 보시면은 요 말을 한 역사가
이제 보시면 2000년대 중후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거기 조금 이 글에서 리오타르는 탈근대주의를 현존 그 자체에다가 이를테면 근원이나 부재의 세계와 같은 세상에 떠났기 때문에 없으니까 부재의 세계와 같은 현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끌어다가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함으로써 아무개가 주장하는 안티모던이로 그 반근대로서의 탈근대를 정의하려는 태도를 거부하고 이 프랑스의 처리는 그 대안으로 근대에 대한 탈근대의 변증법적 관계를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탈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집단적으로 실제에 대한 노스탈자에 공유할 수 있는 취임 판단, 형식미를 그 모던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보다는 보다도 새롭고 보다 강렬한 의미의 현존 불가능성. 거기 원전 영문 보십니다. New and stronger sense of unpresentable. 현존하기가 어려워. 돌아가셔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 그냥 그거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고 보다 강렬화해서 이것을 관객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장 리오타르가 가장 우리 원정호 화백의 작품 세계를 뒤에서 이렇게 딱 서포팅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맨 몇 줄입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권정호 화백의 예술은 한국의 시원 무사상을 우리의 집합적 문식에 내자는 원형 충동을 빌려서 다시 귀콜한다. 불러와서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비유하건대 하이데거가 1920년대 자신이 무사상을 탐문했던 비유로 수업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이데거가 27년에 그의 불의의 명저 존재와 시간을 앞두고 출간을 앞두고 자신의 무사상의 원료를 찾던 일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신데서 권화백의 구제의 탐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보게 합니다. 이를 하이데거의 물음으로 새김해보자. 그는 물을 앞에 하고 당시 이렇게 의문을 표한 바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은 컵은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왜 물은 존재하지 않는가? 독일어로 바로미스트, überhaupt, sein des und nicht, vielmehr nicht. 그는 이 물음을 앞에 두고 앞에 하고 우리 최고의 고기 천부경에서 답을 구하고자 당시 파리를 방문했던 서울대 철학과의 박정훈 교수에게 하문을 구했다. 하문. 어찌하, 무엇하, 누구하, 왜하 몇 가지 진무기자가 되어서 취재를 할 때 묻는 6가지가 있는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 어찌하, 사람의 면에 가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하문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걸 사랑해 주신 분이 이렇게 학문을 구했다. 그럼 한글 시대에 한문이 오면 그냥 펄썩 자빠져요. 하문이나 학문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예를 보면 물음을 asking, 물음을 구했다 이렇게 봐야지. 그걸 학문을 구했다 그러면 저기 하이데거가 더 높은 학자지요. 박정호 선생은 우리 코리아니스트, 코리안이 필로소파잖아요. 근데 천부경을 생전 모르고 갔어. 파리에 갔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선생이 27년대 그걸 출판하려고 눈 빠지게 박정호 선생이 온다고 그러니까 언제 그것도 들었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천부경 한자문을 이렇게 탁 놓고 이거 좀 해석해 주세요. 나도 무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당신의 원조의 나라에서 철학자가 오셨다고 하니까 아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아유 박정호 선생은 서양 학문을 했지 한국 학문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뭐 그런 선생님이냐. 박정희 때에 우리 양반이 국민교육헌장 썼었잖아요. 박종훈 박사가요.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이데거 선생한테는 잘못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재 현전이라는 말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를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 사연이야말로 곤정화백이 갖고 찾고자 했던 소멸과 부재, 아니 그 무의 근원이 이 맥락에서 하이데거의 그 무사상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것은 평론의 기법상 이제 한 작가의 장점을 서구의 대가라든가 대학자의 어떤 사유 체계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으면 갑자기 이분의 곤정화백이 이렇게 하늘에서 높이 떠 있는 것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걸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평론의 레토릭, 수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곤정화백이 저 하늘에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박정훈 교수를 보고 프로페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아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한 거나, 이제 우리 곤정화백이 다시 부재의 현전을 이렇게 질문하고 막 추구해 가는 거나, 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사법을 쓰는 겁니다. 평론의 기법입니다. 이거. 괜찮죠? 여기 너무 지나치면은 비행기 띄우다가 누가 뚝 떨어진다든가. 이를 위해 잠시 하이데거와 박종웅의 만남이 이르러 돌아가자. 박종웅 박사를 놓고 하이데거 이렇게 물어요. 내가 당신을 초대한 거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철학사상은 한국의 무사상인데 나는 이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좋아합니다. 나도 무사상 도양에서 배워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여기서 도양이란 중국에서 배운 겁니다. 한국에서는 모르니까 아직 그런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유명해졌지만 이 당신들이 국조 당군왕검 한백검이라고 합니다. 당군왕검의 그 천부경이 말하는 무는 일을 못하겠으니 꼭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원로 여러분들도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누구한테 구해가지고 천자문같이 이렇게 써놓은 천부경을 좀 가지시면, 야, 그렇게 서양의 위대한 하이데거 선생이 그렇게 리스펙트했던 그 경전을 우리도 모르면 또 하나의 박종웅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서 곤정화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갑자기 곤정화백이 아름다워 보이고 아주 훌륭한 우리 대구를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작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요컨대 곤정화백의 소멸과 부재에 이를테면 당시 나라마저 상실했던 구한말의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친구, 김소월 선생의 금산띠에 등장하는 소멸의 상징을 빌려서 부재를 소환하는 데서 시적 은유와 또 미팅할 수 있다. 아니 이러한 조언은 하이데거 이후에 등장한 우리 무의 과학으로서의 양자 역할이 가지는 허수를 함축하는 저 극한에서 이른바 무가 사실상 세계를 세계화하는 인지적 결론이야말로 소멸과 부재의 절정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양자 과학자들마저도 무를 막 찬양하거든요. 여기 한용운의 님의 친부, 금잔띠, 김소월의 각주 이해 보시면 한용운 님의 친부 다음 1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에서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난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제옥주를 못 이긴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김소울의 잔디 금잔디 신준산천에 붙는 불은 가시인 무정가입니다. 곧 우리 3, 4월이 되면 잔디가 나오는데 이 1절을 보시면 가버리님, 신준산천에 붙는 불, 이 용어들은 다 부재의 현존을 다시 현재로 소환해내는 그런 하나의 시적 메타포화들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권정화백의 작품세계도 이것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시적 메타포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지막 단락, 이러한 맥락에서 권정화백이 그의 예술에 대해서 갖는 소멸과 부재의 사유란 궁극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현존하는 삶이란 참으로 미소하지만 예술이라는 이러한 미소한 것들이 필연적으로 소멸을 거쳐 무에 이를 것을 지연시킴으로써 제가 영문으로 to make a delay 그냥 가버리면 끝나는데 조금 이따 가세요. 아, 님은 같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연시킴으로써 우리가 보았던 이 세계가 사실은 공하다는 거, 비었다는 걸 완곡하게 말하기 위한 이를테면 제례의 헌성, dedication, 드릴 헌, 말씀 헌자, 드릴 헌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권정화백의 키포인트를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미술관 권화백의 작품 세계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